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 간호사 미나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유튜브 채널 치매 똑똑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해 주시는 간호사 미나리 선생님이랑 함께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채널에 많은 그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댓글들이 많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좀 사연들도 좀 많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 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는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해결하기가 한계가 많아서 이 사연들 몇 가지를 꼽아서 여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달렸던 여러 댓글 중에 몇 가지를 꼽아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사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매주 만나면서 그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그때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같이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에 달린 댓글을 제가 혼자서 보고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댓글을 읽고 정말 같이 공감할 때가 많아요. 진짜 힘들겠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거 뭐 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사실 센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신 노하우, 저도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 안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댓글 다는 과정에 저희도 좀 애매한 것들은 막 치매안심센터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좀 저희가 사실은 좀 느리지만 한 일주일에 걸쳐서 댓글을 몰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사실은 좀 최선을 다해 달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이제 와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아이디 크레용님께서 적어주신 댓글인데요. 진짜 매일 드시는 약인데 부쩍 힘들어 하시네요. 죽어야 이 약을 안 먹으니 약 먹는 게 징글징글하대요. 근데 약이 싫다기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 때랑 담배 필 때만 일어나고 계속 누워서 TV만 보세요. 춥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집 앞 산책도 엄두도 못 내요. 선생님 그 사연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보기에는 어르신이 약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아마 만사가 지금 다 귀찮고 다 하기 싫은 약간 무기력? 이런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 먹는 것만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누워서 TV만 보신다고 하고 춥고 아프다라는 증상에,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있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무기력함을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좀 심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가족들이 아마도 어르신한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많이 제안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이 그냥 누워 계시도록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다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막 목욕하는 거, 밖에 나가시는 거, 또 심하시는 분들은 뭐 식사하시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막 그 가족분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뭐 죽어야지 라든지 뭐 먹고 계속 살아있으면 뭐하냐, 그냥 안 먹고 죽을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가끔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쵸. 막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같이 또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는 잘 안 되고 어르신이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어르신의, 저희가 이제 뭐 치매 증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지만 우울증에 대한 접근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의료인 입장에서 또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지금 치매와 관련돼서 약을 좀 많이 먹고 계시다면 그 약을 좀 조절을 해서 덜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게, 처음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조절을 받고 혹은 이런 이상행동 증상들이 심해져서 약을 막 추가가 되어서 약을 좀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고 어르신들이 좀 체력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쇠약해지시면서 약이 좀 너무 과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빼면 오히려 어르신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건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미 약을 좀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조금 조절해서 덜어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르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이제 저희는 어르신이 많이 이렇게 주무시고 약간 무기력하고 프로그램 다 참여도 안 하시고 이랬던 분이신데 어느 날 약을 조금 조절해 갖고 오셨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줄이신 거죠? 네, 약을 오히려 줄였더니 와, 되게 좋아졌다라고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증상이 심할 때는 또 추가도 하지만 약을 또 선생님들하고 잘 조절해서 약을 빼면 또 이렇게 약간 처져 있고 기운 없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또 괜찮아지신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약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살짝만 조절해도 이상행동이 심해지시기도 맞아요. 하고, 그렇다고 또 약을 또 그대로 유지하자니 너무 또 기운이 없으셔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거를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계속 이렇게 처방을 유지해 나가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자의로 판단하셔서 좀 결정하셔서 약을 넣고 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데이케어에 나오시는 분들은 낮에 되게 많이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무기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네, 없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바쁘세요. 예. 집에서 엄청 무기력하게 계셨던 분들도 데이케어에 가시면 점점점 활동이 생기면서 익숙해지고 그 활동에 또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적극성도 생기시잖아요. 네네.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케어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무기력했던 분들이 뭐 다 뭐 적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기 싫어하거나 하고 귀찮아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케어하시는 분들이나 더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하시다 보면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관찰하고 계시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극은 조금 더 가정 내보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에 가자고 하는 거 설득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어디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약간이라도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치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사회관계가 단절되면서 점점 더 무기력하고 우울해지시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어르신이 한 번쯤은 바깥에 노출이 되고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의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언젠가 겪어야 할 그 과정이라면 빨리 겪으셔야 어르신이 조금 더 괜찮을 때에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맞아요. 거. 네. 아마 집에 오는 것도 누가 와서 하는 것도 싫고 누가 말 거는 것도 싫고 지금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도 또 안 쓰다 보면은 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다고 그냥 안 왔나 보다 라고 두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극을 조금씩 줘서 어떠한 좀 어르신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활동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쵸.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진짜 노래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과 데이케어 센터나 근데 안 하실 것 같으신 분들도 생각외로 이렇게 노래는 흥미를 되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겠지만 이렇게 좀 아무것도 의욕이 없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정에서 같이 좀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막 계속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래를 같이 부른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어르신들이 좀 에너지를 좀 받고 활기가 좀 이렇게 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어르신이 뭐 100% 같이 막 호응해서 막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조금의 반응을 좀 보인다면 뭐 그냥 뭐 손바닥 조금 치고 아니면 손 까딱까딱 하나 정도 해도 그거는
좋은 신호다라고 반응하시고 해볼 조금 만하다. 더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쑥스러워 하시지만 또 막상 또 하시면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이 또 담배를 피시는 것 같은데 담배를 필 땐 또 일어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 또 일어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담배를 피는 어르신들이 데이케어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못 피우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못 피시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러면은 또 거부감이 너무 심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하고 약속을 해요. 이제 그건 알거든요. 실내에서 흡연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피시겠으면 밖에 나가서 저희 직원이랑 같이 같이 나가셨다가 어르신 안전하게 모시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뭐 알겠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데 와서 이제 몇 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좀 뻘쭘하시거든요. 직원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러려면 자꾸 직원을 데리고 나가야 되고 눈치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나가려고 하면 뭐 또 신발 갈아 신고 옷 다시 또 챙겨 입고 또 나가셔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도 귀찮으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래서는 그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시간 안에서는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좀 합의가 되는 과정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은 무조건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면 반발심이 오히려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또 데이케어 안 나간다고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어르신이 반발심을 최대한 안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초반에는 많이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밖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낮에는 좀 어떤 활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데이케어가 어르신한테는 사실 제일 적당해 보이지 않을까. 네. 이게 막상 어르신들이 막 거부를 하지만 저희가 이게 뭐 목욕 거부하시는 분들 막상 센터 같은 곳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면 굉장히 거부했다가 목욕이 끝나고 나면 사실 상당히 개운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산책 같은 것도 소풍도 그렇고 안 간다 했는데 막상 저희가 모시고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귀찮아 안 가 뭐 다 필요 없어 그러셨다가도 막상 그때 느꼈던 새로운 자극이나 그런 상큼한 기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감정들이 또 굉장히 또 어르신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돼서 막상 좀 싫다고 하셔도 가족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좀 어르신을 모시고 잠깐이라도 좀 나갔다 오시는 건 어떨까. 네. 이렇게 뭐 산책 잘 안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되게 잘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르신들 산책 좀 잘 다니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시긴 하는데 어르신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어르신들 이제 오늘 가족분들과 같이 산책 좀 나가주시면 어떨까. 제가 가운을 안 입어서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족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 크레용님의 그 어르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산책을 갔다 온 것도 물론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맞아요. 물론 내가 언제 갔냐 막 이러시면서 물론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갔다 온 그런 감정은 어느 정도 정화된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갔다 온 걸 우리가 또 같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단풍도 같이 보고 하시는 게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좀 어르신들의 좋은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연 하나 얘기했는데 댓글 하나 얘기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사실 사연이 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실 때는 뭐 한 몇 줄 이렇게 달아주시고 단편적인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 한 토막의 얘기가 나올 때까지 가족분들이 어르신과 보내신 시간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저희도 뭐 좀 상상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공감되는 것도 있고 막 같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짧은 사연이라 하더라도 얘기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편에 또 다른 댓글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 간호사 미나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